안녕하세요. 제도권 주식분석입니다. ETF 시장 자체도 계속해서 커지고 있는데 전 세계적으로 보면 좀 다양한 컨셉의 ETF가 출시되고 있고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오늘 소개시켜드릴 ETF는요, 40% 배당을 받으면서 구글에 투자하는 컨셉을 가진 GOOY라는 ETF입니다. 지난번에 소개시켜드렸던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관련돼서 옵션 인컴을 추구하는 그런 MSTY ETF를 소개시켜드렸는데 생각보다 여러분들이 좋아해 주시더라고요. 주가도 그 이후로 많이 올랐습니다. 컨셉은 쉬운데 일드맥스라는 운용사에서는 이 옵션 인컴 스트래티지 전략을 사용해서 성과로 비교해보면 8.49달러가 빠졌는데 배당 수익률 자체가 137%다 보니까 실제로 25년의 배당금만 합치더라도 이게 10달러거든요. 그러니까는 8달러 빠졌을 때 배당을 10달러 받으니까 이게 시장만 잘 탄다라고 한다면 원금을 빠르게 회수하고 그 다음부터는 자판기 역할을 할 수 있는 컨셉이다라는 건데, 저도 여러 가지 전략을 계속해서 테스트해보고 있는데 변동성이 받쳐준다라고 한다면, 왜냐면 이제 커버드 콜이나 우리 옵션 이 합성 포지션을 추구하는 요 전략 같은 경우에는 옵션의 변동성이 생명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기초자산이 생각보다 잘 버텨주거나 상승하는 측면에서는 좀 좋은 성과를 낼 수 있고요. 하락하는 측면에서는 또 시장의 방어력 역할을 하다 보니까 잘만 활용하면 괜찮다라는 그런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시장을 보면 비트코인은 보합 상태였는데 마이크로 스트래티지에 투자한 옵션 인컴 ETF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주식도 좀 오르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시장 상황에 따라서 스파이와 그리고 MSTR 본주,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본주, MSTY 인컴 전략을 추구하는 ETF는 또 상황에 따라서 본주가 빠질 때 시장을 방어할 수도 있다라는 측면에서 스파이보다도 성과가 좋았죠. 이런 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하나 완벽한 ETF가 없다 보니까 이 시장 상황에 따라서 기초 자산이 좀 움직일 수 있을 때, 변동성을 가질 때 좀 메리트가 있겠다라는 포인트가 큰 틀에서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옵션은 변동성이 또 중요한 포인트를 가지고 있으면서 여러 가지 조건들이 맞아야 된다라는 말이죠. 지금 보면 코인 시장이 계속해서 붐업을 하고 있는 그런 상태인 거고, 서클과 테더가 양대산맥을 이루고 있는데 테더는 지금 시장에서 도태되는 분위기입니다. 왜냐하면 서클이 지금 상승하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비트코인을 발행할 때 미국채나 어음 등의 등가 교환물을 가진 상태에서 발행하라라는 거니까 사실 믿을 수 있는 어떤 그 비트코인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게 바로 서클이 발행한 비트코인의 형태인 거고요. USDC라는. 그리고 상장하면서 발행한 비트코인을 코인베이스에 넣어라. 그래서 코인베이스도 같이 올라가면서 제가 설명을 좀 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기초자산 자체가 좀 무너지지 않고 계속해서 이슈가 되면 가장 좋다라는 포인트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트럼프 대통령이 추구하는 바는 미국 국채 가격이 자꾸 떨어지면서 금리가 올라가니까 인위적으로 가격을 올리고 내리고 할 수 없다 보니까 요 수요를 증가시켜서 금리를 떨어뜨리려는, 어떻게 비트코인을 발행하는 것에 대해서 미국채를 담보로 하라라는 그런 포인트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코인을 그냥 발행하지 말고 미국채를 담보로 하라. 특히 단기채 같은 것들. 그래서 이게 지니어스 법안이 8월달 전에 승인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계속해서 코인, 그리고 코인베이스, 마이크로 스트래티지는 기초자산의 역할을 충실히 하고 있다라는 포인트가 좀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인증까지 했는데 MST6인 합니다만, 그래서 5.6%인데 지금 8%, 9%까지 나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어쨌든 이렇게 기초자산들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구글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보면 구글이 상태가 좋지가 않아요. 뒤에 보여드리겠지만 상품 스펙부터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드맥스에서 나온 구글 옵션 인컴 스트래티지입니다. 합성 옵션 포지션인데요. 뒤에 어떤 전략인지 설명을 드릴 거예요. 합성 옵션 포지션을 통해서 배당을 극대화하는 전략이 더 우선입니다. 실제로 배당 수익률은 12개월 동안 받은 걸 보면 43%인데 주가가 생각보다 많이 빠지진 않았습니다. 36%니까 이것만 보더라도 일단 플러스예요. 그러니까 상장일은 23년 7월 27일이고요. 그다음에 시가총액은 이제 약 150조 정도 되네요. 총보수가 높으니까 여러분들이 자꾸 이제 꾸준히 모아가시겠다라고 하는데, 저는 타이밍이 있다라고 봅니다. 아무리 ETF들의 장점과 단점이 있어서 꾸준히 모아가셔도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지만, 지금처럼 바닥에서 올라오는 국면이 좀 좋다라고 생각되는데, 뒤에 또 보여드릴게요. 배당 수익률이 좀 높은 편이고요. 상품의 이해도가 필수입니다. 제가 속슬과 팀플을 여러분들 자신있게 소개시켜 드리는 것과는 좀 별개로 이해도가 좀 필요한 전략이거든요. 주식을 보유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합성 옵션 포지션을 구축해서 월 인컴을 극대화하는 대표적인 상품인데,
실제로 구글도 주가가 많이 빠져 있는 상태예요. 연간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빅테크의 주가는 대부분 상승했는데 구글은 상승하지 못했던 그런 포인트가 있고, 요럴 때 보시면 구글은 24%가 연간으로 빠졌는데 GOOY 9i는 16% 빠졌으니까 사실은 옵션의 어떤 방어력을 입증해주고 있는 그런 상태다라는 거죠. 그래서 기초자산의 펀더멘털이 좀 중요하다라는 포인트인 건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MSTY와 같이 비교를 해보면 YTD, 그러니까 올해 초부터 현재까지 놓고 보면 3달러 빠졌습니다. 그러면 지금 보면 배당금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래서 3개월에 보통 1달러 정도 나오다 보니까 6개월이면은 2달러, 9개월이면은 뭐 한 3달러 정도 나오니까, 시장이 안 좋았을 때도 옵션의 어떤 그 배당 수익률 자체가 나쁘지 않았습니다. 근데 시장이 좀 올라온다라고 한다면 이 프리미엄 자체가 옛날만큼 더 높아질 수 있는 이제 그런 가능성이 있고, 제가 자주 설명드리겠지만 ROC라는 포인트가 사실 우리나라는 좀 불리한 측면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들을 한번 이해해 주시는 것도 중요한데, 결국에는 원금에 대해서 옵션에 투자했던 자금들을 돌려받으면서 여기다가 15.4%의 세금을 때리겠다라는 건데,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른 ETF나 다른 종목으로 수익을 발생시켰다라고 한다면 내 원금을 돌려받고요. 그리고 왜냐하면 주가 빠졌으니까 양도소득세 과표가 줄어들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이 부분을 배당으로 바꾸는 전략이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주식으로 혹은 ETF로 수익을 냈다라고 한다면 추가적으로 알파, 미러도 본전이라는 생각으로 좀 투자해 볼 만한 그런 포인트가 있는 거예요. 자, 보시게 되면은 이 채권들 들어가 있다라는 포인트고, 구글에 대한 옵션들이 들어가 있는데 옵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겁니다. 이해하시면 좋고요. 못 하셔더라도 그냥 큰 틀에서 기억만 하시면 됩니다. 옵션에 대한 이해는 우리가 보통 이렇게 1차원적으로 나타내는 그래프 같은 경우에는 우측이 주가이고요. X축이 여기가 수익률입니다. 그러니까 되게 간단하죠. 주가가 오르면 수익률이 상승하고요. 주가가 떨어지면은 수익률이 이렇게 하락하는 구조로 1차원적으로 나타내는 것이 이제 주식이고요. 잘 기억해 보세요. 그리고 콜옵션에 대한 매수는 이렇게 프리미엄을 지급하고 일정 수준이 넘어가게 되면 여기에서 사겠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콜옵션의 매수자들의 특성이고요. 이걸 뒤집어 엎은 것이 콜옵션 매도자입니다. 우리가 커버드 콜이라고 흔히 말하는 게 바로 이 콜옵션 매도와 이 주식을 같이 보유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프리미엄을 받는 거죠. 여기서 얘가 지급한 프리미엄을 받고 이 이상으로 올라갔을 경우에 난 여기에 팔아야 되니까 이제 이 상방이 제한된다라고 표현하는 것이, 이제 주식은 이렇게 보유하고 있으니까 요렇게 되는 것이, 왜냐면 얘는 올라가고 얘는 떨어지니까 요렇게 되는 것이, 상방이 제한되는 것이 보통의 커버드 콜입니다. 근데 이제 옵션의 합성 포지션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9이나 MSTY 같은 ETF들이 추구하는 전략은 주식을 보유하지 않아요. 근데 콜옵션 매수와 풋옵션 매도라는 것만 이용하는데, 실제로 아까 보셨던 것처럼 콜옵션 매수는 요렇게 될 겁니다. 방금 보셨죠? 콜옵션 매수. 그리고 풋옵션 매도는 아까 콜옵션 매도가 요렇게 되어 있었으니까 우리 풋옵션 매도는 요렇게 되어 있을 거예요. 그럼 요렇게 그려지거든요. 그러면은 요렇게 돼 있다라고 보면은 얘는 고정되어 있고 얘는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요렇게 될 겁니다. 약간 완만해지겠죠, 그래프가. 얘는 올라갑니다. 얘는 올라가고 얘는 고정되어 있으니까 또 약간 완만해지겠죠. 그렇죠? 얘는 고정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얘는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또 약간 완만하게 올라갈 거예요. 여기 이제 조금 더 완전 연장시켜 보면 얘는 올라갑니다. 근데 얘는 고정되어 있죠. 완만해질 겁니다. 어떤 그래프가 보이시나요? 요렇게 되거든요. 요렇게 됩니다. 요렇게. 그러니까 옵션을 이렇게 구축하면 주식을 보유하는 것과 동일한 효과를 내는 거죠. 재밌지 않나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하방은 조금 방어되는 모습이고요. 상방은 좀 제한됩니다만 일정 수준에서 프리미엄이 왔다 갔다 한다라고 한다면 요 사이에서도 프리미엄 차익이 발생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는 것이 바로 이 옵션 포지션에 대한 이해도이거든요. 그러면 왜 이렇게 옵션에 투자하느냐, 주식에 일자로 투자하면 똑같은 거 아니냐라고 하실 수 있겠지만, 실제로 세금 측면에서 유리한 부분이 있다라고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적은 비용으로 포트폴리오를 운영할 수 있습니다. 적은 비용, 주식은 일단 기본적으로 좀 비싸죠. 그리고 돈도 많이 필요하고요. 자, 근데 보시면 다시 한번 그려보면 요렇게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프리미엄을 먼저 받았죠. 그러면 요 프리미엄 받은 걸로 콜옵션 살 수 있습니다. 콜옵션을 프리미엄 지급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난 돈 없이도 이 포지션을 구축할 수가 있는 거예요. 주식을 안 사더라도. 재밌지 않나요? 이런 포지션을 구축하는 것이 이제 옵션의 핵심 포인트인 거고요. 그래서 매달 배당 수익으로 본주를 매수하거나 다른 포트폴리오로 활용도 가능한 거죠. 배당이 뭐 거의 원금 가까이 나오다 보니까 사실은
그 돈을 바탕으로 주가가 빠질 때는 무조건 재투자하셔서 단가를 낮출 수 있다라는 건데, 제가 이렇게 7대 3으로 투자하는 방법이 좀 괜찮아 보이더라고요. 뭐 70%는 본주로 구글이 지금 뒤에 오를 거라는 것을 보여드릴 건데 상승을 참여하고요. 나머지를 이제 옵션 프리미엄으로 투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투자하게 되면은 90% 가까이 상승을 추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박스권에서는 아까 보셨죠? 하락장과 박스권은 옵션의 프리미엄 때문에 유리한 포인트가 있어요. 그래서 프리미엄 수익이 발생하는 거고, 떨어지면은 추가 매수하면은 이제 단가를 관리할 수 있는 거죠. 본주에 대해서. 그래서 연간 일정 수준의 방어력과 복리 효과를 누릴 수 있는 것들이 좀 여러 가지 고민을 해보고 있는 그런 과정이고, 저도 디벨롭하고 있습니다. 고배당 측면에서는 자본금도 같이 배당하는 컨셉이니까 사실 이 부분이 좀 중요한 포인트인데, ROC라고 해서 무조건 안 좋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실제로 돈을 벌었다라고 한다면 ROC는 미국에서는 비과세인데 우리나라에서는, 한국에서는 15.4% 세금을 때린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돈을 벌었다라고 한다면 양도세, 주가가 빠지니까 양도 과표를 좀 줄이고요, 배당으로 치환하니까 사실은 좀 유리하게 볼 수 있다라는 포인트도 분명히 존재하긴 합니다. 자, 구글 한번 볼게요.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초 자산이 되게 중요하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결국에는 구글이 올라주면은 이 프리미엄이라는 게, 이제 우리가 1억에서 3억 아파트 프리미엄 해봐야 뭐 1,000만 원, 2천만 원 붙을 텐데 10억, 20억 간다고 하면 프리미엄이 3억, 5억 붙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주가가 계속해서 오르는 과정에서 프리미엄이 가장 극대화될 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쉬운 빅테크 종목을 보면 실제로 이제 4월 달부터 관세 이후부터 현재까지 다 급등한 상태인 건데, 연간으로 보면 애플이 지금 정신 못 차리고 있고요. 그 다음 정신 못 차리는 게 바로 구글이에요. 주가가 가장 많이 못 오른 빅테크가 구글과 애플인데, 근데 애플은 조금 다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하얀색이 EPS거든요. EPS가 결국 주당 순위 이익 아니겠습니까? 그럼 주가가 이렇게 움직이고 있고요. 그러면 요 실적 따라서 조금씩 밀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밸류에이션이라고 그 흔히 말하는 그 주가와 이제 실적이 거의 비슷하게 움직이고 있다라는 것이 애플의 좀 아쉬운 점이고요. 대표적으로 구글도 마찬가지예요. 보면 이렇게 오르고 있다가 최근에 회복 못하고 주가는 빠지고 실적은 더 좋아질 것이다 라고 예측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때 포인트가 있어요, 여러분들. 이렇게 괴리가 있을 때 결국 주가는 올라가거든요. 실적이 이렇게 될 때 결국 주가는 올라가잖아요. 실적이 계속해서 좋아지고 있습니다. 이 포인트가 오히려 매수 기회고요. 구글의 7 그리고 9위에 3 정도 투자하시게 되면 사실 뭐 크게 손해볼 가능성은 좀 낮다라고 판단됩니다. 실적 측면에서 다시 한번 좀 더 짚어보면 매출액을 요 2018년부터 꾸준히 이렇게 살펴보면은요, 숫자만 한번 봐보세요. 성장 자체가 넘사벽으로 올라가고 있다가 약간 정체되는 것이 있습니다. 2025년과 2026년은 24년 대비해서 정체나 조금 약성장으로 보일 수 있겠죠. 그러나 회전 이익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는 모습 보이시죠, 여러분들? 이렇게 한번 멈춰 놓으시고 구글에 대한 실적 추이를 한번 살펴보시는 것도, 뭐 하루 이틀 안에 주가가 바로 이 실적을 반영하거나 뭐 그러진 않겠죠. 이미 녹아있는 부분들도 많을 거고, 이제 여기보다 더 잘 나오느냐 못 나오느냐가 어닝 쇼크, 어닝 서프라이즈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본주에 100% 투자하는 것은 또 애플처럼 될 수 있기 때문에 하방을 좀 방어해보자라는 포인트예요. 자, 구글 보주 투자하시는 분은요, 표준 편차가 한 2% 가까이 됩니다. 위로 상승할 확률, 아래로 상승할 확률을 상승할 확률을 68% 정도로 보면 거의 대부분의 확률에서는 위로 2%, 아래로 2% 정도가 움직이니까 본주 사시는 분들은 요 2%가 빠질 경우에 사시면 먼저 매수를 하시고, 그 다음에 추가 매수 타이밍이 이제 2%다라는 거죠. 이렇게 좀 보시고, 뭐 제가 워낙 아이디어나 아니면 뭐 방송할 주제나 이런 것들이 많다 보니까 매일 할 수가 없어서 사실 조금 타이밍이 늦은 것도 있는데, 뭐 저는 24일날 봤네요. 하락시에 매수하시는 거고요. 빠질 때 매수하는 것이 아니라 변동성이 커질 때 매수하는 것이 포인트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GOY 같은 경우에는 빠질 때 표준편차 아래에서 매수하는 것이 아니라요, 실제로 변동성이 커질 때, 상승할 때 사는 것이 가장 좋거든요. 이렇게 좀 보시고 지속적으로 매수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7대 3으로 꾸준하게 가져가시면 구글에 대해서도 한번 중요한 포인트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뭐 코인 옵션 인컴 스트래티지 같은 경우에도 제가 소개시켜 드리고 나서 주가도 많이 올랐어요. 이렇게 기초자산이 많이 오르는 상태, 이거는 코인 베이스거든요. 이렇게 주가가 많이 오를 때는 배당도 늘어나고 주가도 같이 상승하는 모습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요런 ETF에 대한 컨셉도 한번 조금씩 담아보시는 것도 메리트가 있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속수로 대부분이 아니라 100% 전부 다 수익 나셨을 거 아닙니까? 제 방송 보시는 분들은 100%입니다. 100%. 단 한 명도 손해보시는 분 없고,
그런 분들은 요런 상품에 대한 컨셉을 한번 가져가 보시는 것도 괜찮겠다라는 겁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빅테크를 개별적으로 투자하시고 싶은 분들은 사실 애플은 지금 관세 때문에 사실 단기간에 회복하기는 좀 어렵다라고 생각이 돼요. 그렇지만 이 구글은 실적 대비해서 주가가 좀 밀려 있는 상태다 보니까 이렇게 저점 매수하시는 분들, 구글 관심 있으신 분들 많으실 텐데 한 20%, 30% 정도는 이 구글 Y 투자하시는 것도 좀 추가적인 재미 요소나 성과 요소를 만들어 갈 수 있지 않겠나라고 생각하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ETF가 뭐 좀 지겨울 수도 있습니다만 장기적으로 잃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 잃으려면 잃고 만회하려면 2배, 3배, 뭐 많게는 뭐 5배, 10배도 수익을 내야 되는 그런 포인트들이 있기 때문에 너무 공격적으로 하시기보다는 이제 조금씩 지루하다 느끼시는 분들은 한번 도전해 보실 만하다라고 정리하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